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8년 연속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엘리트상에 빛나는 대한 프로스펙트 메디컬 그룹 제공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다시 일을 하러 가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주 또는 지역에서 일부 비즈니스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한 비즈니스에 다시 일하러 나갈 때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다시 일하러 나갈 때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그 답을 전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즈니스가 문을 열지 못한 기간이 워낙 길어지고 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다시 일하러 나간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입니다만 궁금증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궁금증들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전했는데요. 일터의 안전, 법적인 보호, 안전과 급여, 그리고 프라이버시로 이렇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질문들이 한인 고용주나 직원들에게도 반드시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재택근무를 시킨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스가 연락이 와서 이제 회사로 다시 나오라고 한 겁니다. 네. 질문자는 자신은 건강하긴 한데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안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재택근무로 충분히 일 잘하고 있는데 꼭 나가야만 하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직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 답은 뭡니까? 네, 이 미시건주의 엔젤라 워커 변호사가 답변한 걸 보면 fear, 이 공포심, 불안이 일하러 나가는 걸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요인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될 수 없다. 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정신건강 관련 증상을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아하. 예를 들어 심각한 불안증 같은 것이고요. 팬데믹으로 이런 증상이 악화했다고 하면 일터에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직원이 이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걸 고용주가 꼭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자면 정신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뭐 고용주가 다시 나와서 회사에서 근무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저희가 보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내가 이런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을 때 고용주가 다시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코로나19로 중단된 이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3단계 정상화 지침을 발표했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노인, 그리고 기저질환자 등 취약군 개인은 계속 격리 등 이 대피 상태를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은 고혈압 비롯해서 만성적인 폐질환, 당뇨, 비만, 천식 등이 포함되는데요. 근데 이건 명령이 아니라 권고 지침일 뿐입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단속할 권한은 없는 거죠. 즉, 뭐 천식 같은 게 있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연락해서 나와 일하라고 시킬 수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임산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 백악관 가이드라인에는 임산부를 취약층 근로자로 규정하진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고용주들이 임산부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히 맞춰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캘리포니아주 비롯해서 뉴욕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연방질병통제센터 이 CDC의 권고사항, 지침을 따르지 않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매니저한테 문제를 얘기하고요.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직업안전위생관리국 OSHA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CDC 가이드라인도 의무적인 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를 당하진 않지만요. 이 직업안전위생관리국에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 의무를 위반하고 있진 않은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국은 불만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꼭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불만이 접수되면 고용주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많은 곳에서는 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손 씻는 시간을 주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지키게 하고 있는데 회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시 일단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요.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면 역시 이 직업안전위생관리국에 불만을 접수합니다. 직원들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사망을 야기할 수 있는 일터에서는 근무하기를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함께 나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사우스엘레이저 그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전문점 직원들이 회사에서 너무 수익만 챙긴다, 직원 안전은 보장해주지 않는다 하면서 다 함께 파업 시위 벌였는데요.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직장에서는 직원들 어떤 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쓸 거예요. 저희 라디오 쓰죠. 코리아만 해도 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스튜디오에 다 칸막이가 설치가 돼 있고 저희 입구에 들어올 때는 차열을 제한되고 매 시간마다 저희가 뭐 소독을 하고 닦고 이런 지금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직장에선 그래도 재택근무도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집에서 회사까지 오는 그 통근거리에서 혹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이 재택근무 옵션을 회사 측에 요청해 보고요. 미국 장애복지법 ADA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사실 그 재택근무 허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가를 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회사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해 주거나 교통비를 보상해 주는 등의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지금까지는 일터 안전 문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은 법적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의 안전 보호 규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가 해고된 경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이런 경우 보복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건 엄연한 불법이고요. 내부 고발자 보호법은 회사 내 직원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낸 직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복 해고를 당한 직원은 30일 안에 이 직업안전위생관리국에 보고하고요. 변호사를 찾아보라는 조언입니다. 그러면은 뭐 일을 하다가 직장에 나와서 일 때문에 내가 혹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면 그 직장인 상해보험이죠. 워커스 컴pen세이션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좀 애매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독감처럼 그런 감염병에 걸렸다고 해서 워컴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질병을 회사에서 얻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감염됐는지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컴 규정은 각 주정부가 정하고 있고요. 일부 주에서는 의료진이나 경찰, 소방관들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자격이 주어지도록 지금 행정명령이나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리노이주나 켄터키주 같은 곳에선 마켓과 일부 이 필수업종 직원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요. 따라서 주별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비정규직 계약직입니다. 네. 1099을 받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워컴 규정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 비정규 계약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워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하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풀타임 직원이 일을 하다가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그건 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네, 이 워컴 규정이 직원 부상 등의 법적 소송에서 고용주를 보호해 주겠지만 만약 회사가 규정을 소홀히 한 게 있다고 직원이 만약 믿는다면 예를 들어 직원들이 뭐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에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이면 이게 소송으로 이어지고 고용주와 직원이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변호사들만 신나네. 자, 다음은 안전과 급여에 관한 건데요.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에 처한 직원이 위험 수당을 주장할 권리는 있습니까? 현행법에 의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용주가 위험 직종에 있는 직원들에게 위험 수당을 먼저 제공할 수는 있지만요.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위생 때문에 그리고 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입구에서 체류를 잽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 입구에서 이렇게 온도를 재는 거 저는 마켓 들어가면서도 온도를 재본 적이 있어요. 예. 네. 이런 거는 법에 위배가 안 돼요? 원래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회사에서 직원들의 체온 재는 건 메디컬 이그잼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ADA를 위반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직원들 체온을 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 또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을 때 회사가 반드시 직원한테 백신 접종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뉴스 들어올 때 그 AP에서 이제 브레이킹 뉴스가 하나 떴는데 미국인들의 47%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하고 근무 시간 단축, 무급 휴가 등으로 소득이 지금 줄은 상태인데 그 사람들 중에 78%는 이번 사태가 종료되면 다시 내가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사를 저희가 작성을 하지 못해서 못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78% 가까이 다 정상적인 이 복직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복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비즈니스 규제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렇게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그 주말 프로그램 때문에 네. 이제 이 식당 업주 여러분들 한 네 분인가를 이제 차례로 이제 전화를 연결해서 그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이 있는데 보면은 다들 그 PPP로 이 정부 보조금을 거의 다 받으시더라고요. 받는데 이제 걱정이죠. 이게 예전에 일하던 종업원들이 다시 복직을 해줘야 네. 그 돈을 정부에 리턴을 하지는 않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다시 와서 일을 하겠느냐라는 게 지금 걱정이라는 거죠, 다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제도 잠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해고당한 분들이 뭐 실업자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받던 월급보다 더 비싼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일부러 그만두시는 분들 그 일을 해고해달라고 안 더 하시는 뭐 내가 분들도 그 가서 왜 많으시대요. 그거 하면서 네. 받으면서 일을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다시 복직을 시켜야 이 돈을 지금 이제 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박경영 기자가 전해주신 이런 내용은 아직 지금 뭐 이런 좀 상황이 말입니다. 다 풀려서 네. 지금 뭐 저 직장으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르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저는 드네요. 굉장히 아까 이 원고를 받아들고 뭐 직접도 말씀을 드렸지만 꿀팁들이 많다. 꿀팁이 많아요. 예, 궁금했던 점이 오늘 좀 시원하게 풀린 점들이 몇 개 있어요. 네. 네. 여기 뭐 한 분이 쓰셨어요. 오늘 박 기자님께서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경영 기자였습니다.